내부 코스트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 놓고 나면은 클릭 한 번이면은 잠깐 밥 먹고 끝나 있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그 시간적인 가치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다 따로 넣는 게 너무 어렵고 불가능하잖아. 근데 내가 기본 베이직한 거 하나 만들어 오면 알아서 바뀐다. 점유율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다는 거죠. 유저가 원하는 제품을 빨리 내고 유저 피드백을 빨리 반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대세가 될 건데 정말 빠르게 완전 정증하는 프로가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적으로도 더 의미가 있고 또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스타트를 정말 간단하게라도 만들어서 런칭한 다음에 써보세요 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검증해보고 데이터를 쭉 축적해 나가는 게 유용해지는 것 같아서 10년 동안 약 80개 정도의 스타트를 런칭을 했어요. 그 중에 성공시킨 게 4개 정도 되고요. 다 대부분 최근이더라고요.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그 4개에서 한 30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어요. 저는 이 팟캐스트의 제목, 이제 활용 정점, 이제 활용의 정점을 찍겠다, 이제 이런 의미고요. 이제 그 활용 점점에서 따왔는데 좀 비슷하게 저는 한번 맞춰봤어요. 그래서 AI를 좀 잘 활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자기 삶과 비즈니스에 잘 녹여내서 뭐 수익화도 실천하시고 또 업무적으로 좀 효율을 잘 높이시는 분들 초대해서 실질적으로, 또 인생은 실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 그 말 되게 좋아해서 그렇게 실전적으로 잘 활용하시는 분들 모셔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 생각입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3명 간단히 자기소개로 한번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저부터 일단 뭐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에 있고 평범한 사업가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챗GPT 관련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고, 뭐 AI 관련된 콘텐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산성을 향상시켜주는 AI 서비스들을 다루고 있고, 그런 콘텐츠를 다루면서 지금 현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지 7개월 만에 구독자 4,700명을 달성했습니다. 네. 7개월 만에 4,000명이면 진짜 빠른 거 아니에요? 그쵸, 좀 운이 좋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쪽 분야가 좀 성장이 더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가시적인 효과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꾸준히 하다 보니까 남들이 좀 지쳐 있을 때 치고 나간 경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함에 있어서 AI나 챗GPT 활용을 하다 보니 좀 더 남들보다 좀 효율적이게 운영을 하게 되었고, 그런 방법들을 좀 콘텐츠로 좀 다뤄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표님 쪽 채널에서 좀 주목할 만한 점이 동영상의 수인 것 같아요. 그 무엇보다 정말 동영상 그 개월수에 비해서 많이 올리셨잖아요. 지금 250개 넘지 않아요? 그쵸. 200개 정도 올렸죠.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빨리 하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초반보다 지금 퀄리티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점점 빨라지는 이유들이 다양한 툴들을 결합을 해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최근에 토크 콘서트에서도 설명해 주신 거 보면서 그런 좀 비결들을 좀 아낌없이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준다? 그런 거를 보면서 여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이제 더 공유하는 거에 집중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안 그래도 네. 민수님이랑도 뭐 쇼츠 관련해서 맞아요. 오랫동안 좀 준비를 했었는데 좀 쉽지 않더라고요. 대량으로 이제 쇼츠 발행하는 이제 기존의 미드폼을 좀 쇼츠로 빠르게 이제 AI가 요약을 해서 편집을 해주는 서비스를 좀 기획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걸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사이트도 나오지 않았나요? 그때 보내주셨던 그쵸. 뭐 비슷한 또 사이트가 나왔는데 굉장한 좋은 퀄리티로 나왔고, 뭐 이전에 민수님이랑 기획을 했을 때는 GPT 3.5 이 정도 수준이었어가지고, 지금은 4.0 등장 이후에 또 다시 기획을 해보면 이전보다 더 좋은 퀄리티의 프로덕트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좀 민수님 소개. 저는 이제 낮에는 디자인 업체를 저희 아버지랑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또 디자인 관련해서도 뭐 현대그룹 광고회사 이노선 쪽에 명함 자동화 솔루션을 좀 주거나 아니면 내부적 필요한 툴을 만들거나 그런 것도 했었고, 원래 제가 대학교를 로봇하고 공장 자동화 쪽으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과는 융합과여서 공대에서 화학 빼고는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링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제가 필요한 것들 직접 만드는 그런 메이커 쪽으로 시도를 했었고, 원래도 개발을 좀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최근 트렌드 따라서 노코드도 좀 해보고, 아니면 뭐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것들도 개발을 어떻게 할 수 있지에 대한 것도 시도를 해보다가 AI 쪽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쪽으로 좀 딥다이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1년 동안은 진짜 많은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간단한 이제 대학교 특강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시 행사라던가 그런 것들도 했었고, 최근에 스타트업 멘토링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기업들 간의 컨설팅 혹은 실제 스타트업이나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것들 참여해가지고 솔루션을 만들거나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스터디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다양한 것들 했었죠. 그리고 그나마 유명한 걸로 말씀드리면 프롬프트 지니 처음부터 참여를 해서 만들었었고, 최근에 기업들 나오는 포펄 메이커나 아니면 저희 쪽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많아요. 히든 메시지라던가 이런 것들도 나왔었고, 저희는 이제 MLS라는 팀을 만들어서 매달 한 개씩 런칭하려고 하고 있고, 어제 사무실 개업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 그래도 첫 번째 저희가 게스트로 민수님을 초대했던 이유가 이 챗GPT 씬에서 굉장히 좀 활발하게 개발자로서 역량을 좀 펼치시고 있고, 대부분 개발자분들은 이제 좀 약간 숨어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갑자기 땅 서프라이즈로 이제 서비스를 오픈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민수님이 이제 다양한 활동들이나 어떤 본인이 그 무료 웨비나를 통해서 만든 서비스들을 이제 홍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좀 빠르게 서비스들을 기획하고 진행하시는 면을 보면서 굉장히 실행력이 좋다. 그러니까 저희 팟캐스트의 주제와 좀 잘 맞는 분이신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첫 번째 게스트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소개를. 네. 하려면 저는 원래 저도 기계공학 전공해가지고 그 로봇 이런 것도 공부하다가 이제 프리랜서 개발자로 좀 이제 외주 받으면서 이제 일을 하다가 요즘에 AI 이런 것들 공부하면서 좀 해외 이제 AI 자동화 에이전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 어제도 계약 하나 따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팀원 2명이서 하고 있고, AI로 많이 좀 그 삶에 좀 증진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 많이 느껴서 이런 걸 만든 것도 있어요. 평범한 사람도 뭔가 그런 거를 레버리지해서 많은 걸 이룰 수 있다, 이런 걸 좀 널리 알리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 대형님한테 이런 팟캐스트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던 것도 누군가는 그렇게 어떤 AI나 챗GPT를 활용해서 수익하나 본인의 커리어를 증진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시는데, 약간 커밍아웃을 하신 분들은 많지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정말 이걸로 우리의 삶에 도입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걸로 진짜 수익화를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진짜 이렇게 AI나 이런 챗GPT나 기존에 하던 일에 대해서 어떻게 내 삶에 도입을 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게스트들을 초대해서 알려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팟캐스트를 시작했고, 아직 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AI를 알리는 팟캐스트는 있지만 좀 더 실용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다루는 팟캐스트가 없기 때문에 이거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제안을 했고, 일단은 시작하자. 퀄리티는 좀 뒷전으로 좀 우리가 발전하면 된다. 대신에 남들한테 좀 빨리 좀 오픈을 하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빨리 연사로 게스트로 모셔서 이런 것들을 대중 앞에 메시지로 전하면은 다 같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가는데 좀 생태계 자체가 커져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좀 이런 팟캐스트나 혹은 이런 행사들이 생기면서 그 자체 판이 커지게 되면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좀 더 영향력도 커지는 분들이 나올 거고, 더 재밌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좀 또 이렇게 해보니까 좀 재밌네요. 약간 10분만 떠드니까 약간 좀 분위기도 좀, 그래서 뭐 그냥 편하게 각자 좀 하고 싶은 거, 또 이렇게 대형님이 또 질문하시면 저도 중간중간 이렇게 계속 질문을 드릴 테니까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분위기가 좋은데. AI를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하시게 되는지, 처음에 어떻게 접하게 되셨나요? 그래서 어떻게 도입을 하시게 된 거지? 처음에 사실 AI 쪽, ML 쪽은 조금 알고 있었고요. 이제 저희가 뭐 공장 자동화 하거나 그런 것들에서 어떻게 쓰는지는 알고 있었는데, 실제 저도 임팩트가 컸던 거는 챗GPT였어요. 그때 그 나오자마자 거의 바로 써보면서 이거 장난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었고, 물론 그때는 GPT-4가 나오기 전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3.5만화도 굉장히 좀 잘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았고, 처음에는 챗GPT를 잘 활용하자라는 그런 커뮤니티로 이제 오픈 카톡방으로 시작을 했었고,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하는 걸 운영했던 김세현님께서 이제 투자도 받으시고 이제 하시는데, 그분하고 초반에 얘기 나눴어요. 그 당시에는 투자를 받기 이전이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좋다. 내가 이러이러한 방향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아서
좀 되게 흥분돼가지고 격양돼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이분도 그걸 보고서 그럼 이거 진짜 괜찮은 거 할 수 있겠는데 해서 커뮤니티 좀 키워보자 라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운영하셨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 카톡방을 좀 키우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런데 여기 되는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휘발되는 게 아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도의 커뮤니티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사이트를 하나 개설을 했었고요. 그게 지금의 지피터스에서 제가 알기로는 18,000명 정도의 유저들을 보유하고 있는 커뮤니티가 되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분의 수익화까지 진행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지피터스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챗GPT 관련 커뮤니티가 됐죠. 저도 거기서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 본인의 업무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 위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도메인 자체가 개발이기도 하고 해왔던 것들도 그쪽이어서 그쪽에 활용했어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하나의 언어만 알더라도 다른 언어를 굳이 정말 딥하게 파고들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장점인 게, 저는 메인 도메인이 이제 아두이노나 다른 C나 아니면 C#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이런 웹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었는데, 파이썬 쪽을 그렇게 막 엄청나게 잘 아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일단 짜주고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워크플로우를 짜야 되는지를 GPT를 통해서 먼저 짜고 나서 검증하고 짜보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실제 코파일럿이란가 이런 코파일럿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있는데, 코파일럿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곳에 들어가 있는 ChatGPT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걸 활용해서 더 빠른데, 이게 전체 개념부터 들어가니까 훨씬 더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저 혼자서도 몇 명 분량을 해낼 수 있겠다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실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것들은 대체적으로는 교육이나 컨설팅인 것 같아요, 아직은. 하지만 이런 것들이 가져주는 모델들이 지속이 가능할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저는 프로젝트 쪽으로 혹은 업무 자동화 쪽으로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업무 자동화만 하더라도 굉장히 맞죠. 수익으로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왜냐면 그만큼 또 인력을 줄일 수가 있고 그만큼 다른 일을 더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굳이 어떤 매출의 증가가 아니더라도 고정비의 감소 또한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런 개발 영역에서 챗GPT를 활용해서 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대부분 좀 개발하시는 분들이 약간 반신반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은 멀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초보자나 이제 중급자 정도 되시는 개발자분들한테는 좀 어떤 생산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효율적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은데, 약간 그 부분에서 민수님의 좀 생각은 좀 어떠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 생각은 좀 이제 시니어쯤 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3.5였고요. 4.0이 나오고 이제 벌써 이제 5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 정도로 가면은 대부분의 개발자들한테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단지 그 방식을 좀 모르는 편이다.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도 벤치마킹 점수를 많이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코파일럿과 결합해서 사용하면 또 달라져요. 제가 좀 놀랐던 거는 스타트업 개발자분들 중에 풀스택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중에서도 코파일럿을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이런 AI 툴을 활용하면 이제 GitHub 같은데 소개된 거 보면 생산성을 엄청나게 증대해준다라고 하는데, 그걸 사용 안 하신 이유는 익숙하지 않은 거, 또 잘 모르니까 인 것 같고, 사용하더라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은 그 효용 가치를 느끼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사실 일반인 분들도 이런 AI를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저런 게 있다라고만 하고 ChatGPT 좀 쓰다 말잖아요. 근데 개발자분들은 이거를 제대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다양한 것들을 사용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노코드 쪽이나 이런 툴들 활용해보시면은 동영상 편집하는 것만 해도 이거 하나 알면은 쓸 수 있는 게 이만큼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툴을 결합하면은 훨씬 커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좀 저는 개발 쪽이 아니다 보니까 서비스 만드는데 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요즘에 나오는 서비스들 보면은 GPT-4나 3.5의 API를 활용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서비스를 오픈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좀 기회가 분명히 그쪽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일단 시간적인 단축이 굉장히 엄청나게 좀 혁신이 있지 않았었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질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AI라고 하는 거가 뭐 엄청 대단하다 이렇다기보다는 저는 저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생산성을 굉장히 증대시켜주고 오류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냥 툴이다 네네. 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아직은 그 이상의 의미를 겪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의 절반으로만 쪼개서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네네. 네. 그 업무 자동화 네. 쪽에서 좀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네. 그 업무 자동화라는 키워드는 좀 오래된 걸로 아는데 네. 그거를 좀 모르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어떤 게 자동화가 되는지 그런 것들. 예를 들면은 작은 것부터 이제 큰 걸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작은 거는 저희 내부에서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 비즈니스 이메일을 좀 싹 긁고 싶었어요. 근데 그 검색을 했을 때 비즈니스 이메일을 하려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불러야 되잖아요. 눌러야잖아요. 그게 너무 번거롭잖아요. 사실. 네. 뭐 크롤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든다고 했을 때 뭐 한 검색 결과가 10,000개다 라고 하면 그걸 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툴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몇 시간이 만들거든요. 네. 만들어가지고 그거만 긁고 시켰어요. 이제 이 영상이 뭐였고 영상에 뭐 간단한 컨텍스트가 나와 있잖아요. 그거랑 유튜브가 누구였고 중복은 다 제거해버리고 했을 때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한 비즈니스 이메일 쭉 가져오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 놓고 나면은 클릭 한 번이면은 잠깐 밥 먹고 끝나 있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그 시간적인 가치가 그렇죠. 엄청나게 늘어나요. 이거 내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때 바로바로 만들어서 드리는 게 사실 팀 단위로 봤을 때도 엄청나게 효용 가치가 있고 실제 그 개발 그런 하시는 대표님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내부 코스트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뭐 다른 걸로 보면은 회의 내용을 쭉 정리한 다음에 그거를 쪼개가지고 이 회의 내용을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서 요약시킨다던가 그러면 우리가 그 회의를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없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실제 기업에 쓰는 걸로 보면은 제가 만들었던 포폴메이커에서는 포트폴리오 쓰는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여준다는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포트폴리오 하나하나 작성하지 말고 여기다 대충 넣으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템플릿이 쭉 나오도록 하는 그런 것들. 그러면은 이거를 다른 기업에 내가 지원서에 넣을 때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에 넣고 네이버에 넣고 단글에 넣고 토스에 넣고 하는데 다 거기에 맞는 포지션들 있잖아요. 네. 그 포지션에 맞게 그냥 알아서 바뀌는 거. 그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 기업이 50군데 하시면 50군데 다 따로 넣는 게 너무 어렵고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내가 기본 베이직한 거 하나 만들어 오면 알아서 바뀐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이게 규모가 커지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모기업에서는 한 30만 건 정도 되는 그런 그 사진 데이터를 받아서 OCR 처리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원래 사람이 하나하나 하던 거였어요. 기입한 거기서 필요한 거 같은 거. 그쵸. 네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는 챗GPT 활용해가지고 OCR 처리한 거에서 필요한 것만 추출한 다음에 기입이 돼요. 그럼 30만 건을 매달 하는데 그게 1년을 따지면은 이제 몇이죠? 360만 건인가요? 그 정도 되면은 이게 인건비적으로 얼마나 많이 부각되냐. 이게 비용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만 건 처리하는데 200만 원이 안 됐거든요. 그런 것들이라던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사실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빨리 하면은 일주일 안에도 컷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지금 본업하면서 이제 본업이라 하면 디자인 쪽인데 사실 이게 본업이 되긴 했어요. 지금은 AI가 본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 병행하면서도 가능할 정도의 생산성이 나온다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챗GPT 등장 이후에 좀 개발자로서 여기 뭐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좀 많이 이렇게 등장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기존의 어떤 그 개발적으로 찾는 어떤 오퍼라던가 이런 게 이후에 좀 어떻게 좀 바뀌게 됐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저는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정말 빠르게 구현을 한다는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그 이유가 보통 개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팀 단위로 하시거나 프리랜서 하더라도 기간을 뭐 한 달, 2달 이렇게 줬잖아요. 근데 프로덕트 단계가 아니라 처음에 내가 가설 검증을 하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사실 이걸 만들 때 내가 간단하게라도 만들어가지고 사용자한테 먼저 쓰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보완해가지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제대로 만드는 게 사실 맞거든요. 실제로 이제 스타트업을 진행할 때 가설 검증 끝나고 만들고 유저 피드백 받고 다시 가설 검증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부분으로 포지션을 잡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관련된 컨설팅이나 내부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방향성을 잡아주거나 관련된 MVP를 만드는 거를 중점으로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프로젝트 단계로 가면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오래 걸리거나. 그랬을 때 MVP 단계에서 먼저 저는 컨설팅 할 때 그냥 MVP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진행해서 바로 써보시고 이게 맞네? 이게 틀렸네? 그럼 다른 MVP 만들어서 이제 테스트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의 수요가 저한테는 생겼고 그리고 실제 저도 그 방식으로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죠. 실제 그렇게 해서 그때 저희도 네네. 만들었던 거. 네네. 확실히 요즘엔 속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빨리 돼. 여기서 조금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속도가 중요한 이유가 이제 AI가 나오면서 제가 예전에 했던 말이 점유율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다는 거거든요. 특정 도메인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대기업 빅테크들이 그 큰 도메인 다 먹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작은 스타트업이나 혹은 소규모 조직들이 이 특정 도메인들, 예를 들어서 뭐 영상 편집이라고 치면은 뭐 자막 분야라던가 이런 식으로 특정 도메인들을 점유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건데 AI 통해서 이제 어떤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 시장을 어떻게 오히려 점할 거냐라고 봤을 때 유저가 원하는 제품을 빨리 내놓는 거, 그리고 유저 피드백을 빨리 반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대세가 될 건데 그런 관점에서는 정말 빠르게 만들어서 검증하는 플로우가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사업적으로도 더 의미가 있고 또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약간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오히려 큰 조직일수록 이제 그런 기획하고 프로젝트를 출시하는 단계까지 기간이 너무 길죠. 긴데 개인 개발자나 어떤 소규모 팀들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린하게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특히 이 AI의 도움을 굉장히 빨리 이런 소규모 그룹들이 접하다 보니까 오히려 큰 기업일수록 아직까지 좀 AI나 챗GPT에 대해서 좀 약간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있어서 도입이 더디다 보니까 이런 좀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데서 더 빠르게 도입해서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는 어떤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개인 개발자나 소규모 스타트업들에게 더 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시장의 니즈를 빨리 파악하고 반응을 파악하면서 그런 우리가 세웠던 가설을 검증하고 이 기간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소비자들한테도 저는 좀 더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오히려 개인 개발자나 혹은 소규모 스타트업들에게 기회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반응을 빨리 파악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보통 구체적인 방식으로? 사실 저는 개발을 하고 있지만 개발보다 중요한 거는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우리가 이제 산을 오른다고 하면은 그 목적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정상을 찍어야지라던가. 근데 저희가 뭐 사막을 걷는다고 하면은 아무리 돌아다녀봤자 그 목적지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산에 오를 때는 목적을 정하는 그 과정이 가설을 세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 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차원에서 기획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가 영상 편집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편집에 대해서 좀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있을까 대한 포인트를 찾는 거. 그때 이제 기획을 하면서 팀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점을 찾았을 때 이 문제가 정말 진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실제 저희가 프로젝트 만들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그 문제를 찾는 거에 있어서 가설을 세우고 무너뜨리고 하는 그 과정에서 개발이 좀 들어가면은 좀 더 뾰족하게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실 이거는 실제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만 검증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제 뭐 마이루틴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드시트로 검증을 했었거든요. 그때 뭐 하루 만에 검증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니즈가 분명히 있냐 없냐 이럴 수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우리가 생각한 진짜 문제가 이 프로젝트로 검증이 될 수 있냐 없냐도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희 만들었던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히든 메시지라는 거를 만들었었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저희는 유머 사이트에 바이럴이 될 거다. 그래서 10대, 20대가 많이 쓸 거다. 10대, 20대 여성층이 많을 거다라는 가설을 세웠는데 실제로 서버분들이나 어떤 바이럴 된 거를 보니까 유머 사이트는 적었고요. AI에 관심 있는 분들 플러스 진짜 계속 쓰시는 분들은 마케터분들이나 혹은 이거를 이제 업무적으로 활용하시려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런 분들이 사용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냥 뿌려봤을 때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뿌려봤을 때 검증이 되었을 거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그러니까 실제 이 프로젝트를 정말 간단하게라도 만들어서 런칭한 다음에 써보세요 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검증해보고 그 데이터를 추적해 나가는 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서비스 하나 네네. 런칭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든 메시지라고 하는 걸로 이제 영어로 이름을 하고 있고 한글 이름은 글그림이라고 했어요. 글그림이라는 걸 했던 거는 저희 마케터분께서 낸 아이디어인데 키워드에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글그림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고유 명사로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했던 거였고요. 이게 그 당시에 저희가 기획할 때 9월 28일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해외에 이런 것들이 바이럴 되고 있다는 게 이틀 전에 올라왔더라고요. 레딧에. 그래서 댓글이 한 600몇 개가 찍히고 그걸 보면서 해외에서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 주제가 있는데 한국에서도 그게 과연 먹힐까? 혹은 이런 주제들이 정말로 한국에서도 바이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또 저희가 그 전에 프로젝트 여러 개 좀 했었는데 사실 잘 되지 않았어요. 그 중요했던 부분이 세니즈 포인트라던가 어떤 목표를 내도 정하지 않고 이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다이브를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지지부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거를 빨리 런칭하자. 날짜는 가장 빠른 연휴인 한글날로 하자. 한글날에 이 어떻게 보면 갖다 붙였다고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원래 영어로만 되던 서비스를 한글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해서 뜻깊은 날을 좀 만들자라는 의미로 했고요. 더해서 저희 팀으로서는 이거를 우리가 정말 린하게 프로젝트를 가져갈 수 있냐라는 것들이 좀 대두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하자 해가지고 기획 포함해서 열흘 정도 걸렸고요. 9월 28일 날 이제 새벽에 얘기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렇게 팀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어드바이저 분이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야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어드바이저 분이 저한테 저희한테 얘기했던 게 너네 대학교 동아리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진짜 왜냐면은 성과가 안 나오니까. 사실 돈이 벌리든 바이럴이 되든 트래픽이 나오든 했어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거를 팀 구조를 바꿔야 될까 했을 때 언섹시 비즈니스라고 하는 뉴스레터가 있어요. 피터 레벨스라고 하는 이 사업가가 나옵니다. 이 친구가 음악 유튜버를 시작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약 80개 정도의 프로덕트를 런칭을 했어요. 그 중에 성공시킨 게 4개 정도 되고요. 다 대부분 최근이더라고요.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그 4개에서 한 3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를 이제 다 공유를 했죠. 팀원분들한테. 제가 공유를 했었는데 이 사람은 10년 동안 매달 1개의 프로젝트를 런칭을 해가지고 1년 동안 12개의 프로젝트 그리고 이거를 이제 표현하는 길을 12먼스, 12스타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네요. 네, 그래서 이 모델을 팀 단위로 가져가게 됐을 때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을 거고 더 린한 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AI 서비스들이 만들어진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리고 완성도가 높은 거를 낸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 유저가 원하는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다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거를 팀 단위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실제 어드바이저분은 이제 조언을 좀 해주신 편이고 도와주시긴 하지만 저하고 그 마케터분하고 이제 같이 시작을 해서 이거를 좀 디벨롭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만들었던 게 히든 메시지였고 이거는 서비스를 설명하자면 이미지 안에 내가 넣은 글자가 메시지 상태로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파도가 있다고 하면은 파도에 이제 활용점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고 가까이서 보면 전혀 모르지만 멀리서 보면 활용점정이라는 글자가 파도에 표현이 되어 있고 이런 서비스라고 하고요. 그런 식으로 그 서비스를 런칭을 했던 게 저희도 의문이 정말 일주일 만에 개발할 수 있어? 라는 게 의문이었는데 되더라고요. 목표가 생기고 AI를 활용하니까 됐었고 조금 스파이스 코드라고 해가지고 난잡한 코드들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문제없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중요하죠. 네, MVP 단계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검증을 좀 해보려고 했었고 이 사이에 중요했던 거는 저도 이제 많이 배웠던 부분인데 사업화 나중에 하시고 실용적으로 쓰시려면은 만드는 동안 준비가 다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라던가 저희는 12시에 런칭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 한글날 딱 시작하는 12시에 런칭을 해가지고 00시 런칭을 해서 이제 막 뿌리자 했을 때 그러면 이거에 맞게 마케팅 관련된 글이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저희가 좀 안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 커뮤니티의 특성을 미리 파악했어야 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돼가지고 중간에 긴급 회의를 해서 커뮤니티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트래픽이 나와야 되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게임 커뮤니티 할 거면은 거기서 바이럴 되고 있는 게임이 뭐냐, 그 게임에서 어떤 특정 키워드들이 바이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전사 캐릭터가 제대로 뭐 밸런스 패치가 안 돼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그럼 전사 키워드로 관련된 글을 올려야 돼요. 그런 식의 어떤 분석이 기본적으로 기획 단계에서 돼서 마케팅에 접목이 되었어야 했다라는 것들이 나중에 이제 중간에 보였고요.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기획 단계에서 이미 다 준비된 상태에서 개발도 들어가고 마케팅도 들어갔어야 했다는 게 보였었는데 그게 저희가 좀 안 됐던 부분이었었고 이제 그 뒤늦게 인지해가지고 하나하나 분석해서 미리 준비한 다음에 쭉 돌렸어요. 근데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모티베이션이 좀 안 돼가지고 잘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 애초에 모델 자체가 잘못되었었어요. 자사가 검증 모델이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터분들이나 이런 거를 업무적으로 활용하길 원하거나 AI 관심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쓰더라고요. 첫날에 한 2,000 몇 명, 2,900명 정도 썼고요. 근데 그 전날에 이제 9시부터 3시간 정도 관리했었는데 그때 700몇 명 썼었고 이제 그 한글날 다음 날에 이제 한 7,000명 정도 써가지고 10,000명 정도 이상이 이걸 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트래픽이 AI 쪽에서 나왔어요. 그걸 어떻게 구분했냐면 이제 www를 붙이지 않은 거를 AI 쪽에 바이럴을 하고 그래서 그걸 들어오는 경로를 체크를 한 거예요. 그리고 www가 붙어있는 거는 유머 사이트에서 바이럴되는 거였는데 거기서는 300몇 개밖에 안 나왔어요. 400에 채 안 되는 게 바이럴되는 거 보면서 우리의 진짜 문제, 진짜 고객들은 여기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되고 이거를 다음 프로젝트에 반영해야지에 대한 레슨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또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했던 것 중 하나가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빨리 만드는 거를 보여주고 과정을 공유하면서 이걸 콘텐츠로 활용하자. 사실 그거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이 과정 공유하는 것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내부적인 정보도 있고. 근데 AI 쪽은 크게 상관없더라고요. 정말 다 보여주고 하는 게 한 가지 없는 게 피드백을 반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했었고 그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콘텐츠를 만들고 우리 팬덤을 좀 모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느꼈고 그거를 이제 뉴스레터도 이번에 새로 했었고요. 그리고 유튜버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이 과정을 계속 공유하면서 우리 팀을 좀 더 바이럴하자.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고정 수요층을 만들자라는 걸로 가고 이걸 통해서 팀 모집까지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원래 기존에 그 마케터분하고 민수님이랑 두 분이서 하시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팀원이 구축이 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PM으로 그 디스코에서 한번 바이럴됐던 김현주님이라는 분이 이번 프로젝트로 참여를 하게 됐어요. 정식 팀원 된 건 아니고 그 이번 프로젝트로 먼저 해보고 합을 맞춰보고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분하고 시작하게 되었고 그때도 이제 다른 것 때문에 이야기 나누다가 우리가 이런 팀이에요. 우리 이런 거 만들었어요. 우리 뭐 열흘 만에 이런 서비스 만들었어라고 보여드리니까 그게 또 이제 관심이 생기셔가지고 같이 조인하게 되었고 그 다음 서비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기획을 거의 끝마쳐서 가사검증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컨셉을 말씀드리자면은 인생 내 것이나 포프이즘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걸 하고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AI에 관한 것들에 되게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수익화가 나지 않는다는 거라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하면서 그리고 팀원 모집은 이걸 통해서 한 이제 지금 6명 정도가 더 추가로 해주셨고 대기업 쪽에 근무하셨던 분들도 있으시고 혹은 이제 관련돼서 경험해보고 싶은 테스터분들 있으시고 근데 특징은 다양한 도메인에 일해본 분들이 많아요. AI 쪽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팀원으로 데리고 가면서 사이드 프로젝트 형태로 먼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이걸 크게 갖고 싶어가지고 사무실 잡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번에 저도 그 글그림을 좀 테스트해보면서 최근에 그 미국 고등학교 졸업사진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번에 엄청나게 바이럴되고 지금 해외에서도 날리고 뭐 국내에서는 이미 어떤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들도 많이 연예인들 홍보용으로도 그렇게 쓰고 뭐 SNL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공중파나 공영 방송에서도 이렇게 AI 관련된 어떤 서비스들을 이제 일반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그쪽에 이제 돈이 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좀 약간 오히려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아직까지도 많이 하고 계신데 또 글그림처럼 약간 또 니치한 어떤 시장에서의 저는 고객을 확보하고 또 그런 것들이 바이럴이 되면서 사람들한테 우리의 서비스가 알려지면 이번에 좀 어쨌든 좋은 경험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부족하고 제가 이제 관련된 AI 서비스들을 소개하면서 그 만드신 개발자분들하고도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개발자들이 놓치는 부분은 그 시장의 니즈를 잘 파악하기 좀 어렵다는 거. 왜냐면은 이거를 활용해서 피드백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국 분들이 그런 어떤 피드백을 잘 안 주세요. 그냥 써보고
그냥 많은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저처럼 이렇게 헤비하게 어떤 그런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현저하게 적고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좀 가치 창출하시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이런 괜찮은 서비스들이 나와도 뭔가 이렇게 더 성장하게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해 보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소비자들이 좀 더 디벨롭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피드백을 드리고 약간 그렇게 해서 좀 이런 상생하는 구조로 가야 이 시장이 좀 저는 더 커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개발자들이 아무리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더라도 이게 바이럴 되지 않아서 없어지는 프로덕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그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져서 좋은 서비스들을 찾아서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려고 좀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른 어떤 개발자분들보다 굉장히 빠르고 오픈된 마인드로 그런 자기가 이런 모델을 만들었고 이 모델이 어떤 게 도입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가감 없이 공유를 하면서 팀 안으로 좀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이런 개발자분들이 이제 더 각광받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